제임스 앨런 운의 법칙 2장 챕터 5와 6을 함께 하겠습니다. 챕터 5 작은 일일수록 중요하다. 철저하다는 건 조그만 일들을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일인 것처럼 다룬다는 의미다. 삶의 작은 일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 말은 일반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작은 일은 무시하거나 한쪽으로 밀쳐놓고 그렇지 않으면 대충 처리해버리기 일쑤다. 철저함의 결여가 너무 만연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미완성인 일들을 안고 사는 불행한 삶이다. 세상과 삶의 위대한 것들은 작은 것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은 것들의 집합이 없이는 위대한 것들도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누구라도 이전에는 하찮게 여겼던 것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이며, 이 과정을 지나고 난 사람은 철저함의 자질을 지니게 되어 능력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철저함을 지녔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평화롭고 강한 삶과 불행하고 나약한 삶 사이의 온갖 차이가 달려있다. 사람을 고용해 본 적이 있다면 철저함이 얼마나 드문 자질인지, 생각과 에너지를 일에 투입하여 완벽하고 만족스럽게 의무를 수행해내는 철저함을 갖춘 사람을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 것이다. 형편없는 솜씨가 넘쳐난다. 기술과 우수성을 갖춘 사람들은 몇 안 된다. 무신경, 부주의, 게으름이 너무 흔한 악덕이기 때문에 사회개혁이 이루어지는 데에도 실업자의 대열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게 더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오늘 되는 대로 대충 일하는 사람들은 절실하게 일거리를 찾아다니고 구직을 해보려 해도 일을 구할 수 없다. 적자 생존의 법칙은 잔인한 게 아니라 정의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것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공평성의 한 측면이다. 악덕은 채찍질을 많이 당했다. 즉, 많은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미덕이 발전할 수 있을까? 무분별하고 게으른 사람이 사력 있고 부지런한 사람보다 앞서거나 동등한 자리에 설 수는 없다. 내 친구의 아버지는 자녀들 모두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셨다고 한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되든 온 마음을 다해 철저하게 그 일을 해내라. 그러면 사는데 걱정이 없을 것이다. 부주의하고 태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철저하게 맡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을 테니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자신의 사업 분야에 알맞은 기술자를 확보하느라 몇 년 동안 애쓰고도 계속해서 실패한 이들이 있다. 그들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일을 사전에 점검할 줄 아는 태도, 활기, 성실성 등을 기대했지만 결국 부주의와 게으름, 부적격 반복되는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해고해야 했다. 게다가 업무와 무관한 악덕이 해고의 원인이 된 경우는 더 많았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실업자들 무리는 여전히 법과 사회,
하늘 탓을 하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철저하지 않은 태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원인은 무엇인가? 문제는 쾌락에 대한 갈증이다. 쾌락에 대한 맹종이 계속 노동하는 것을 혐오하게 하며 최선의 성과를 내거나 의무를 정확히 완수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불과 얼마 전에도 이런 사례 하나를 관찰하게 되었는데, 어느 가난한 여성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호소한 끝에 책임감 있고 수입이 좋은 직책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출근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자기가 세운 여행 계획을 떠버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 달 만에 부주의와 부적격을 사유로 해고되었다. 두 물체가 동시에 같은 공간을 차지할 수 없는 것처럼 쾌락에 사로잡힌 마음 또한 완벽한 의무 수행에 집중할 수 없다. 쾌락에 알맞은 자리와 시간은 따로 있다. 의무에 전념해야 할 시간에 즐길거리에 관한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직업적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쾌락을 계속해서 마음을 빼앗기면 일을 어설프게 처리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일이 쾌락에 방해된다고 생각될 때는 아예 무시해 버리기도 한다. 철저하다는 건 완전하고 완벽하게 한다는 것이다. 더할 나위 없이 일을 잘 한다는 의미이며, 남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상으로 잘 하지는 않더라도 남이 최선을 다한 것보다 덜하지는 않게 일을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맡은 일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최대한의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계속해서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 그 일에 대해 인내심과 끈기, 높은 의무감을 함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는데 철저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사람은 품성이 고양되지 못한 채 나약한 태도로 성의 없이 종교에 임하기 때문에 선하고 이로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결국 한 눈은 세상의 쾌락에, 또 한 눈은 종교에 두고서 두 가지 모두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는 일과 종교 모두에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실망만 얻게 된다. 마음이 반쪽짜리인 종교인보다 영혼을 온전히 세상에 두는 사람이 되는 게 더 낫고, 마음을 어정쩡하게 높은 데 두기보다는 온 마음을 바쳐 낮은 곳에 일을 하는 게 더 낫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긴 하지만 비효율적이거나 지나치게 예민해서 일을 그르치기보다는 나쁘거나 이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 철저한 편이 더 낫다. 적어도 철저함은 좋은 품성이나 지혜를 더 빨리 획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철저함은 진보와 발전을 계속하며 나쁜 것은 더 좋은 것이 되게 이끌고, 좋은 것은 더 높이 이끌어 가장 유용하며 힘있는 자리에 올려놓는다. 챕터 6. 마음 짓기와 인생 짓기. 자연은 물론 인간의 모든 작업은 쌓아 올리는 짓기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바위는 원자로, 식물과 동물, 사람은 세포로, 집은 벽돌로, 책은 글자로 지어진 건축물이나 마찬가지다. 세상은 수많은 형태로, 도시는 수많은 집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국가의 예술과 과학, 제도는 개인의 노력으로 이룩되며, 국가의 역사는
그들의 행동이 축적되는 과정이다. 짓기의 과정에서는 반대로 해체의 과정도 필요하다. 기능을 다한 옛 형태는 해체되고 구성 물질은 새로운 조합으로 들어간다. 상호 통합과 분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든 결합체에서 오래된 세포들은 끊임없이 해체되고 새로운 세포들이 형성되어 그 자리를 대체한다. 인간의 일도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한다. 오래돼서 쓸모가 없어지면 더 나은 목적을 위해 허물어뜨려야 한다. 자연에서 이 해체와 형성의 두 과정이 이루어지는 걸 죽음과 삶이라고 하며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 과정을 겪으면 파괴와 복원이라고 부른다. 이 이중 과정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사람의 몸이 세포로, 집이 벽돌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생각이 쌓여서 이루어진다. 사람의 다양한 성격은 생각이 다양하게 조합된 집합체나 다름없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 라는 말의 심오한 진실을 깨닫게 된다. 개개인의 성격은 사고의 과정이 고착된 것이다. 즉, 한 사람의 반복적인 생각이 성격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정도로 깊이 뿌리 내려졌기 때문에 의지력을 갖고 끈질기게 노력하거나 엄청난 자기 훈련이 아니고서는 변화 또는 제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성격은 나무나 집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형성되며 끊임없이 새로운 재료, 즉 생각을 추가해서 쌓아 올린다. 수백만 개의 벽돌이 더해져 도시가 건설되고 수백만 가지의 생각이 더해져 마음과 성격이 이루어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마인드 빌드, 즉 마음의 건축가다. 그러나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그가 하는 모든 생각은 마음속 건축물을 쌓는 데 쓰이는 벽돌 역할을 한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벽돌 얹기를 대충 아무렇게나 해버린다. 그 결과 불안정하고 쉽게 비틀거리는 성격이 형성되어 문제에 부딪히거나 유혹의 작은 돌풍만 불어도 그는 맥없이 허물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짓는데 불순한 생각을 많이 집어넣는다. 얹기만 해도 곧바로 부서지는 물음벽돌이 너무 많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미완성인 보기 흉한 건물이 남게 된다. 그 주인이 거기서 평안을 누리거나 안식을 얻을 일은 없다. 건강에 대한 해로운 생각, 불법적인 쾌락에 대한 무기력한 생각, 실패에 대한 나약한 생각, 자기 연민과 자화자찬의 병든 생각들은 실체적인 마음의 사원을 세울 수 없는 쓸모없는 벽돌들이다. 신중하게 골라 알맞은 곳에 배치한 순수한 생각들은 절대로 부서지지 않은 견고한 벽돌과 같으며 이것들로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빠르게 일으켜 완성할 수 있고 그 주인에게 평안과 안식을 준다. 강인함, 자신감, 의무를 일깨우는 생각들, 넓고 자유로우며 속박에서 벗어나 이기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북돋는 생각들은
견고한 마음의 사원을 지을 수 있는 요긴한 벽돌들이다. 이 사원을 지으려면 낡고 쓸모없는 사고습관을 허물어 파괴해야 한다. 오 나의 영혼이여, 더욱 위풍당당한 저택을 지어라. 계절이 빠르게 지나고 있으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만드는 건축가다. 만약 날림으로 지어진 오두막에 살아서 온갖 문제거리들이 비가 새는 것처럼 몰려오고 툭하면 실망할 일들이 살을 애는 바람처럼 들이닥친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정신적 요소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줄 더 웅장한 저택을 짓는 것이다. 난림공사의 책임을 악마나 조상 또는 자기를 뺀 외적 요인이나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려는 나약한 태도로는 안락함을 얻을 수 없으며 더 나은 집을 짓는데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감을 깨닫고 자기에게 어느 만큼의 역량이 있는지 가늠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일꾼처럼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로 오래 존속되어 후손들에게도 소중히 여겨질 조화롭고 훌륭한 성품이 만들어진다. 훌륭한 성품은 그 자신에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보호처가 되어줄 뿐 아니라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피난처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전체 우주는 사실 몇 가지 수학적 원리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 물질 세계에서 인간이 이룬 온갖 경이로운 것들도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이룩되었다. 성공적이며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도 마찬가지다. 몇 가지 단순하고 기본이 되는 원칙을 알고서 적용하면 된다. 즉, 맹렬한 폭풍 후에도 견디는 건축물을 세우려면 사각형이나 원 같은 단순한 수학적 원리 또는 법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를 무시하면 기껏 올린 사원이 심지어 완공까지 되기도 전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사람이 성공적이며 강인하고 모범적인 인생을 구축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다. 고난과 유혹의 맹렬한 폭풍 후에 맞서 굳건하게 버티려면 단순하면서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도덕 원칙 몇 가지를 세워야 한다. 바로 정의, 정직, 성실, 친절의 네 가지가 그것들이다. 이 네 가지 윤리적 진실은 인생에서 반듯한 사각의 땅에 네 개의 선을 긋고 집 짓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것들을 무시하고서 부정과 속임수, 이기심으로 성공과 행복, 평화를 얻겠다고 해보았자 결국 실망과 실패만 얻게 될 것이다. 마치 건축업자가 수학적 선의 상대적인 배열을 무시하고도 튼튼하게 오래가는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므로 어쩌면 한동안은 돈이 벌리기도 할 것이다. 그리하여 부정과 부정직으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그를 속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의 인생은 너무 나약하고 불안정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이므로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의 사업과 평판, 그동안 쌓아놓은 재산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며 그때 그는 자기가 만든 폐허의
파묻히고 말 것이다. 네 가지 도덕 원칙을 무시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영위하는 건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규칙에 따라 정해진 궤도를 도는 한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과 온기를 잃을 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원칙들의 작용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에게 성공과 행복을 누리지 못할 일은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일이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는 변경되거나 전복될 수 없는 기반 위에 삶을 건축하고 있으므로 손대는 부분마다 더할 나위 없이 튼튼하고 오래가며 삶의 모든 부분이 너무나 일관되고 조화로우며 단단하게 짜여 있어서 삶이 무너질 일이 결코 없다. 보이지 않으며 어떤 흠결도 없는 위대한 힘이 만들어 놓은 우주의 형상들에는 수학 법칙이 내재해 있으며 잘 관찰하면 우주에서 가장 세세한 것들까지 한치의 어긋남 없이 이 수학 법칙의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미경의 발명은 한없이 작은 개체가 무한히 큰 개체와 똑같이 완벽한 존재라는 우주적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눈송이와 하늘의 별도 똑같이 완벽하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언가를 지어 올릴 때 아주 세세한 것 하나하나에도 가장 엄격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기초를 닦는 일이다. 공사가 진행되면 기초는 땅에 묻혀 보이지 않게 되지만 가장 신경 써서 어느 부분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기초가 잘 다져지면 그 위에다 다림줄을 이용해 수직으로 돌과 돌을 쌓고 벽돌과 벽돌을 차곡차곡 조심스럽게 쌓아 올려 내구성과 견고함, 아름다움을 갖춘 집을 완성한다. 사람의 삶도 다르지 않다.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노연하고 싶어 하는 불행과 실패에 사로잡혀 희생된다. 그렇지 않으려면 도덕 원칙을 삶의 가장 세세한 부분, 순간순간 맞이하는 모든 의무와 아주 사소한 일에서까지 철저하게 실천해야 한다. 아무리 작은 일을 대할 때에도 철저함과 정직함을 갖춰야 하며 그 어떤 것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 상인이든 농업인이든 전문가든 기술자든 아주 작고 세부적인 일을 무시하거나 잘못 적용하는 건 건축하는 사람이 집을 지으면서 돌이나 벽돌을 아무렇게나 다루는 것과 같아서 약점으로 돌아오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실패하여 슬픔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이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세세한 것들을 무시한 결과를 받는다. 작은 일은 그냥 지나치고 큰 일만 중요하게 여겨 관심을 온통 큰 일에만 쏟는 건 흔히들 저지르는 잘못이다. 그러나 우주를 한번 살펴보고 인생에 대해 잠깐이라도 진지하게 성찰하고 나면 어떤 크고 대단한 것도 작은 세부 사항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며 아무리 작은 세부 사항도 완벽한 구성으로 존재한다는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정의, 정직, 성실, 친절이라는 네 가지 도덕 원칙을 법으로 삼고
삶의 기반으로 받아들여 그 위에 풍성의 전당을 짓는 사람,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모든 의무와 그때그때 할 일을 이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해내는 사람은 성실한 마음이라는 숨겨진 기초를 안전하고 튼튼하게 다지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높여줄 건축물을 짓는 데 실패할 수가 없다. 그는 평화와 행복 속에 쉴 수 있으며 견고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자신만의 삶의 사원을 짓는다. 끝.